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25년 전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금괴 일부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 한 조각의 금괴는 국가 하나를 없애고 국가 하나를 건립할 수 있는 핵코드의 원본 구조를 열 수 있는 원본 패턴키가 숨겨져 있었다. 국가는 이미 다가오는 현실을 대처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이미 끝났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설계한 접근 권한 위에 세워졌다. 패턴키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절대 사용되면 안 되는, 그 안에는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패턴키의 존재를 알게 되는 사람은 다 제거된다. 그 패턴키의 위험함을 우연히 알게 된 한 여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고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결국 패턴키를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다. 그 과정에서 천하암 사건이 일어났고 그 패턴키는 사라지게 된다. 25년이 지난 후 지금 그 금괴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싸움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의 영토를 누가 가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요원 3명이 접근하며 상황은 전투 패턴입니다. 루나가 말했다. 태주는 빠르게 몸을 돌려 가장 가까운 요원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요원의 팔이 부러지는 듯 꺾였지만 그는 감정 없이 다시 일어났다. 이것은 신경차단술로 가능한 것이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두 번째 요원이 다가오자 태주는 전투 본능에 따라 몸을 회전시켜 그의 턱을 정면으로 가격했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다. 그러나 그 역시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청월은 기계화된 전투 단위에 가깝습니다. 청월은 살아남으려는 인간을 이긴다. 하지만 무너질 준비가 된 인간은 계산하지 못한다. 이들은 RPS 전술을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깨는 전제 조건이다. 루나가 분석했다. 그럼 평범하게 상대할 수 없겠군. 태주는 주변을 살폈다. 서버실 벽면, 유리 파편, 전선, 바닥에 튀어나온 금속 지지대, 그리고 서버에 연결된 고전압 케이블. 그는 아주 날렵하게 달려들었다. 케이블을 손으로 잡아 세게 당겼다. 파크가 눈이 부시도록 튀었고 요원 하나가 가까이 다가오자 태주는 케이블을 그 방향으로 휘둘렀다. 요원의 몸으로 전기가 흘러들어갔고 그제서야 요원의 움직임이 멈췄다. 몸 전체가 떨리더니 바닥에 쓰러지고 남은 요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태주는 몸을 낮추며 위쪽으로 방어 자세를 만들고 옆으로 굴러 빠져나갔다. 청월 요원 중 하나가 태준의 하부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다른 요원에게 부딪혔다. 그 순간 태주는 틈을 이용해 두 요원을 서로 밀어붙였다. 두 요원의 몸이 부딪혔다.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들 전에 만나본 적 있지? 도쿄, 파나마에서도,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그러나 청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모두 훈련된 행동이었다. 관리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손짓했다. 서버실 바닥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더 짙은 그림자가 배후에 있음을 암시하듯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청월의 작전 블랙요원, 정확히 말해 특수 강화 대상체. 그는 일반 요원들과 달리 체격도 남달랐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언가 비인간적인 기운을 뿜고 있었다. 루나가 말했다. 이 요원들, 미란도 이 존재를 언급했어요. 미란이 뭐라고 했지? 그들은 사람보다 기계에 가깝다고 말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의 블랙 요원이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다. 태준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좋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끝을 보자. 블랙 요원이 움직였다. 속도는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태준은 팔로 공격을 막았고 거대한 충격이 그의 몸 전체를 밀어붙였다. 뼈에서도 진동이 울리고 폐가 눌려 압착되는 듯한 느낌.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루나가 외쳤다. 서버 오른쪽에 전력 과부하 장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태준은 바로 몸을 옆으로 던졌다. 방금 블랙 요원의 공격이 태준이 서 있었던 자리를 파고들었다. 바닥이 찢겨져 나가고 태준은
전력 장치 앞에 몸을 고정시키고 케이블을 다시 뽑아냈다. 파크가 눈앞을 가려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순간 태준 앞에 특수요원이 다가왔다. 태준은 마지막 힘을 모아 그의 목덜미에 케이블을 감았다. 쿵! 폭발음처럼 스파크가 터졌다. 블랙 요원의 몸이 떨리며 금속성의 고주파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거대한 몸이 천천히 바닥에 쓰러졌다. 제3위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관리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약간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이걸 해낼 줄은 몰랐군.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미란이 이걸 해내려고 했어. 그녀는 실패했죠. 그러나 그녀는 혼자였다. 루나가 말했다. 지금 서버를, 미란이 남긴 메시지예요. 이 서버를 끊어야 해요. 태준은 서버 중앙으로 걸어갔고 코어가 거대한 파란 빛으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루나는 마지막 코드를 띄웠다. 그 모든 시스템을 중지시켜야 해요. 미란. 태준은 키를 꽂았다. 서버 전체가 흔들렸고 경고음이 울리고 붉은 등이 깜빡였다. 관리자가 경악했다. 안 돼. 그건 우리가 30년 동안 만든. 그러나 이미 늦었다. 태준의 손이 마지막 실행 버튼을 눌렀다. 제3의 방 폐쇄 절차 시작. 모든 권한 회수, 삭제, 모든 네트워크 금괴 흐름 차단. 관리자는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붉은 빛이 점점 꺼져가고 서버가 하나씩 정지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상을 조종하던 손이 차례차례 잘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불빛이 꺼졌다. 정적, 침묵, 그리고 완전한 어둠. 태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미란아, 이제 내가 본 진실을 내가 세상에 꺼내겠어. 그는 어둠을 뒤로 한 채 걸음을 내디뎠다. 제3의 방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제3의 방의 서버가 완전히 꺼졌을 때 라스베가스 지하의 거대한 심장은 오랫동안 숨막히게 쿵쿵거리던 박동음을 멈추었다. 어둠 속에 선 태준은 거대한 바위를 밀쳐낸 듯 가슴에 남은 건 텅 빈 여운뿐이었다. 그 자리에 남은 움푹 꺼진 공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슴이 텅 빈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버의 불빛이 모두 꺼진 뒤에도 귀에서는 여전히 금속 울림이 메아리처럼 퍼지고 있었다. 진동은 사라졌지만 그 소리가 남긴 흔적 같은 미세한 떨림이 그의 몸 내부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루나는 태준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제3의 방 서버는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세계 금융 데이터 흐름이 순식간에 원래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금괴 흐름도 막힌 거겠지. 네, 이제 그 금괴는 숫자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며 고통을 참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미란이 보려고 했던, 그러나 결국 보지 못했던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 그의 손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다. 그 방을 지켰던 자들은 이대로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진 뒤 가장 위험한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았다. 루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제3위 방 관리자, 아까 그 남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놈이 진짜 책임자는 아니야. 태준은 낮게 말했다. 저런 놈은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지. 그 순간 서버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폐쇄 코드 패널이 미세하게 떨렸다. 루나가 경고했다. 폐쇄 라인은 종료됐지만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보내졌습니다. 태준은 눈을 크게 떴다. 일부 데이터. 네, 제3위 방이 종료되기 직전 새벽재단 GIH 라인으로 무언가가 전송됐습니다. 새벽재단 GIH. 그 이름은 지난 시간 동안 거의 잊고 있었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오래된 근원이었다. 국가이국정원의 배후도 금융동맹도 만나기 전 첫 번째 실마리는 새벽재단에서 시작되었다. 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아직 끝이 아니군. 라스베가스 지상으로의 귀환. 지상으로 올라갈 때 태준은 어둠 속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갔다. 사막의 밤과 달리 도심의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카지노의 소음은 마치 현실로 복귀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하 계단을 통해 문을 열고 나오자 밤의 내음이 폐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왔다. 심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지만 그의 시야는 여전히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루나, 분석된 신호가 있어? 신호 일부는 분석됐습니다. GIH 페이스 2,
이렇게 표시된 패킷이 가장 크고 그 외에 백령도라는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백령도. 태준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그 단어는 기억의 흐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천하암, 그리고 새벽재단 금괴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그 바다. 25년 동안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었지만 그는 늘 그곳을 향해 돌아가지 못했다. 루나가 말했다. 백령도의 일부 신호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타났는지 분석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뭔데? 금괴의 일부 혹은 원본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말도 안 돼. 실물이 분명 사라졌다고 알려졌지만 데이터 중 일부는 새벽재단의 소나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태준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라스베가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5년 동안 그 금괴가 각국의 이해관계를 흔들고 그림자금융을 움직이게 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여러 국가들을 뒤에서 흔들어온 보이지 않는 근원의 자체였다. 그러나 그 근원이 아직 어딘가에 실체로 남아있다면 모든 추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다. 미란의 남은 음성. 호텔로 돌아가던 중 루나는 갑자기 장치를 켰다. 지금 미란의 암호가 스스로 새로운 데이터 섹션을 풀어냈습니다. 태준은 긴장하며 말했다. 데이터? 뭐야? 루나의 음성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었다. 미란의 목소리였다. 태준 씨, 제가 이 말을 전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공유했지만 결코 같은 편은 아니었어요. 만약 이 기록이 재생되고 있다면 시스템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지금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만약 이 음성이 태준 씨에게 전달됐으면 당신은 이미 제3위방 주변까지 다다른 상태에 있을 거예요. 태준은 숨을 멈춘 채 루나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미란의 메시지는 계속됐다. 하지만 그곳은 진짜가 아닙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제3의 방은 단지 겉껍데기이고 진짜 핵심은 금괴가 처음 분리되던 그 지점에 숨겨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 금괴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금괴가 처음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 25년 전 바다 아래 있었어요. 태준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모든 실마리는 백령도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찾아서 가져오지 못한 것을 당신이 찾게 될 거예요. 루나는 마지막 메시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만들 새로운 국가, 즉 가상의 국가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메시지가 끝났을 때 차량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태준은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천천히 숨을 토해냈다. 백령도, 천하암의 선체 파편, 금괴 실체, 그리고 새로운 국가. 태준은 숨을 눌러 담고 입을 열었다. 미란, 너는 그때 이미 그걸 봤구나. 루나의 결론. 호텔 앞에서 차를 내리던 순간 루나는 태준에게 최종 연산 결과를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게 마지막 분석이에요. 그래도 결정은 당신 몫이에요. 태준, 거기서 뭘 찾을 수 있지? 루나는 딱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천하암 사건의 진짜 원인입니다. 호텔 방을 들어서자 태준은 바로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오래전 미란과 함께 방을 나가던 그 기억이 마치 누군가의 장난처럼 갑자기 떠올랐다. 라스베가스의 빛나는 거리, 그 안에 서 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 미란은 태준이 보지 못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준은 그때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진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루나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몇 번 내쉰 뒤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잊고 있던 25년의 지난 시간이 뒤늦게 숨을 쉬기 시작한 기분이야. 그는 잠시 침묵 속에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백령도로 가자. 루나가 화면을 밝히며 말했다. 비행 경로 설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슨 움직임?
새벽재단 GIH 계열 IP가 라스베가스 남부에서 활성화됐습니다. 또 쫓아오는 건가? 아니요. 지금 나타난 움직임은 통상적인 추적 패턴과는 거리가 있어요. 조건이 맞지 않아요. 어떤 시스템의 가동 흔적이에요. 그 시스템, 미라는 그것을 새로운 국가의 핵이라 불렀다. 그리고 지금 그 핵이 25년 만에 다시 가동하고 있었다. 라스베가스 남부 버려진 개발구역. 태주는 즉시 그 구역으로 향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남부 끝자락의 오래된 개발 구역은 달랐다. 철근과 방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들,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호텔 골조, 그리고 폭풍에 깎여나간 주차장 잔해. 루나가 분석했다. 이 지점, 지하의 전력 흐름이 비정상적입니다. 시스템 가동 신호가 감지됐어요. 그 시스템, 새벽재단의 GIH 라인과 연결된 거지?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상 신호 하나가 잡힙니다. 또 다른 세력이 있단 말이야? 도대체 끝은 어디야? 태주는 구조물 사이를 짚어가며 지하 통로 입구를 찾아갔다. 이곳은 계획만 존재하고 실제로 완공되지 않은 유령 지구였다. 그렇기에 감시도 적었다. 도시는 이 구역을 잇고 있었고 그 틈을 새벽재단이 이용한 것이다. 지하 입구는 마치 지하철 공사 현장을 닮아 있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안쪽에서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루나가 말했다. 열립니다. 이 문은 단순한 철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GIH 서브 허브와 연결된 통로입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들어왔다. 지하에는 라스베가스의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공간이 있었다. 빛도 없고 물소리도 없고 오직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울렸다. GIH 서브 허브, 그곳은 새벽재단의 금괴 세탁 프로토콜이 가동되던 지하시설이었다. 이곳에서 새벽재단은 금괴의 무게를 재고 도금하고 가짜 라벨을 붙여 캄보디아, 파나마, 라스베가스로 흘려보냈다. 그러나 공정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루나가 데이터를 읽었다. 여기 GIH 페이스2가 맞아요. 페이스2? 그게 뭐지? 금괴 실체의 최종 위치를 새로운 나라의 기반 자산으로 삼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나라? 태주는 치밀어 오르는 숨을 삼킨 뒤 말문을 열었다. 통일교가 만든 그 비밀 계획? 그렇지만 통일교 단독 소행은 아닙니다. 배후에 여러 주체가 개입돼 있습니다. 루나의 음성이 묘하게 흔들렸다. 여기엔 제3의 방을 만든 일부 세력이 오히려 새벽재단에 돈을 공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적이 아니었어? 그들은 필요할 때만 서로를 이용하고 동맹은 계산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제3의 방은 세계 금융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새벽재단과 그의 일부 잔존 세력은 서로 영토 있는 나라와 영토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자들의 의견이 상충해 오랜 기간 내부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반에 금괴가 필요했죠. 태주는 벽을 쳐다보았다. 낡은 철판에 누군가 긁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미란이 남겼던 벽 자국과 너무 닮아 있었다. 여기에도 왔었구나. 태주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하의 기계 소음이 갑자기 커졌다. 루나가 경고했다. 재가동 프로세스가 시작됐어요. 게임 여지는 남아있어요. 새벽재단이야? 아닙니다. 이건 더 고도화된 시그널입니다. 제3의 방, 일부 세력입니다. 태주는 지하 깊숙한 통로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지하 봉쇄 구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금괴 컨테이너. 지하 깊은 곳에는 오래전 캄보디아로 보내기 위해 준비됐다가 이동이 중단된 금괴 컨테이너가 규칙적으로 진동하며 깨어나고 있었다. 컨테이너 옆에는 수송용 레일이 놓여 있었으며 금괴 컨테이너는 25년 동안 잠겨있던 그 자신의 무게를 다시 세상으로 옮기려 하고 있었다. 루나가 분석했다. 저 컨테이너 새벽재단의 금괴 현물 일부입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금괴 실체가 여기에 남아있었던 거였군. 네, 그리고 제3의 방 일부 세력은 그 금괴를 이용해 새로운 금융 루프를 재가동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GIH, 콜. 태주는 한 걸음 두 걸음 그 컨테이너 가까이 다가갔다. 엄청난 중량에서 나온 특유의 금속 냄새가 지하 공기 속에 퍼져 있었다. 25년 동안 이 금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아?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지하 공간 끝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단 한 사람, 느리고
무겁고 확신에 찬 발걸음.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바로 제3의 방 관리자였다. 그는 죽지 않았다. 붉은 경고등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생각보다 끈질기군 당신.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도 살아있을 줄 알았지. 관리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린 단지 손을 바꿀 뿐이죠. 그는 태준에게 손바닥을 내밀어 보였다. 손바닥에는 새하얀 형광무늬가 전자 패턴처럼 새겨져 있었다. 이 금괴 컨테이너가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계 금융이 무너져도 실체 금은 그대로 남으니까요. 그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겁니다. 국경 없는 국가, 법이 필요 없는 국가, 돈이 곧 주권이 되는 국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하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태주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미라는 내 놈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어. 관리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여자는 우리가 설계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당신들의 계획이 사람들을 희생해 이익을 택한 구조라는 걸 정확히 인식했다. 관리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너무 깊숙한 곳을 봤어. 그래서 제거된 거야. 태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나 이번엔 분노보다 더 깊은 침착함이 그의 목소리를 잡아줬다. 대화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당신들 차례다.